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보였죠. 장중 내내 상승세를 이어나가다가 장 막판에 하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시장이 그 흐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세가 커지면서 우리 시장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시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그럼 오늘의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어쩐지 제 어깨가 뚝 떨어져 보이고 뭔가 의기소침해 보이지 않나요? 아, 밝아 보이는. 아니요. 굉장히 슬프고 네. 안타깝지 않나요? 우리 시장이 네. 7고를 연속 좀 하락세를 이어나가다 보니까 제가 기운이 안 납니다. 우리 네. 시장 점검 좀 도와주시죠. 아, 네. 일단 미국 증시랑 굉장히 좀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인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 시장을 봤었을 때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으로 이제 흘러 들어갈 자금이 일본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를 끌어올린 면이 있겠지만 또 차익 실현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또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또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랑 좀 기업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주식의 이런 뭐 문화가 좀 다른 게 일본은 약간 좀 배당 성향을 좀 높게 주주들에 대한 환원 정책을 좀 피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주주 환원 정책이 좀 없어서 일단 돈 많은 메이저급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들은 일단 오히려 이런 일본 쪽을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옵션 만기예요. 옵션 만기는 대부분 시장을 좀 뭐 흔든다, 많이 지수를 흔든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늘 장중 내내 코스피 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어제 또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일단 반도체 업종 흐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상속세 관련 이슈로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장 막판에 좀 매도세가 나와줬는데 이걸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옵션 만기가 왜 이렇게 지수를 흔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윗꼬리 단 음봉의 형태로 오늘 좀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인데요. 이거를 이제 분봉상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좀 특이한 점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장중 내내 전혀 변화 없는 흔들림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갑자기 일단 5장이 흔들었죠. 2시 넘어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동시호가 때 매도 물량이 튀어나오면서 종가로 하락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옵션 만기의 전형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렇게 지수를 흔들면서 옵션의 가격을 엄청 흔들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행동을 제가 욕은 못하겠고 이런 행동을 과연 누가 했냐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시호가에 마지막에 던졌어요. 막판에 6,000원 가까운 매도를 하면서 일단 시장에 마지막으로 이제 옵션에서 양매도 포지션에서 그냥 나머지 물량을 다 던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옵션 만기 때는 그래서 지수를 좀 유심 있게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형주 움직임들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코스닥 시장은 오늘 흐름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0.8%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2차전지 관련주,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DX는 이제 코스피로 넘어갔죠. 흐름이 좀 괜찮았다. 2차전지 쪽으로 흐름이 괜찮게 나왔다 해서 일단 전고점 자리 이제 900포인트 이상으로 좀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침 11시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전고점을 뚫고 900포인트로 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의 힘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일단 예상 컨센을 좀 넘어서는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 수급들이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 물량들이 2차 전지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죠. JP모건 헬스 컨퍼런스도 이제 끝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면서 여기에 있는 자금들이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좀 들어가는 자금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종목들이 좀 뜬금없이 상승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게 큰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좀 이런 유동성 자금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테마주 위주로 좀 상승하다 보니까 뭐 뜬금없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 쪽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매매를 하신다면 단기 테마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새롭게 뉴스 나오는 종목들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이미 좀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들을 좀 눌림목 공간에서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지러웠던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요즘 시장에 필요한 강의는 또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눌림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게 눌림목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눌림목의 그 정확한 타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잡아야 되냐, 눌림목이라는데, 제가 이제 뭐 5일선이라든지 21선 부근에서 잡으세요라고만 했더니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노란톡에서는 뭐 제가 이제 뭐 글로써 써드리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자리에서 잡아보면 좋습니다라고 이 정밀 타점 이렇게 좀 잡아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 눌림목을 노려서 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짚어주시겠다 들어봤는데요.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 이런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이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 관련한 이슈를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 시세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었죠. 하나투자증권도 나와 있고 컴투스 홀딩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처럼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온기를 뿜어냈는데 카카오페이까지 핫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고요. 우선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우선 두 종목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하나투자증권도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흐름입니다. 그리고 센서뷰가 24%대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카오페이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카카오에 대한 실적 개선 전망이 이어지게 되면서 카카오 그룹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약 7개월 만에 6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카카오페이도 오늘장 굉장한 시세를 보이면서 21%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 하나투자증권 살펴볼 텐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암호화폐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하나투자증권도 오늘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흐름이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도 오늘장 10%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ETF 승인 관련한 효과로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도 부각이 됐고요.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10%대 상승 마감 보였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다음 센서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새해 첫 경영 홍보로 6G 통신 기술을 내세우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힘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최근에 국내외에서 통신 업체를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가 잇따른 덕에 통신 장비주들의 가장 큰 수혜를 또 전망해 볼 수 있겠다는 분석들도 나오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 기준으로는 24%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상한가 마감을 보였죠. 오픈 AI가 드디어 이 GPT 스토어를 열었는데 이 GPT 스토어는 AI 챗봇들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이 GPT 스토어에 AI 스퀘어를 등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하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우선은 오늘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오늘 암호화폐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폭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을 먼저 좀 살펴볼까 하는데 두 종목 연달아서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그 하나투자증권부터 좀 봐야겠네요. 예, 네. 하나투자증권부터 보시면은 일단 뭐 두나무 관련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꼭 두나무뿐만 아니라 이번에 토스 상장 이슈도 좀 하나투자증권이 관련주를 좀 엮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ETF 상승 승인이 아침에 나와서 과연 이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어떻게 좀 변화했을까? 어제 이제 새벽에는 잠깐 좀 상승을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SEC에서 오보가 좀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좀 중간에 흔들리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말이 좀 많았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잘 넘어갔습니다. 11개의 ETF 모두 승인이 났고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도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최근 가격 중에서는 신고가를 찍었고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좀 뭐가 있냐면 ETF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자산으로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재료 소멸에 의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오히려 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ETF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이더리움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꼭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화폐 가격들도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상한가를 들어갔고 우리기술투자도 역시나 좀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이쪽 계통이 좀 다 테마들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일단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가격을 좀 계속 체크해주면서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봐야겠는데 이게 ETF가 바로 내일부터 거래가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시장에 관심을 받느냐가 오히려 또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를 이어갈지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저도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어느 정도 자금이 또 많이 몰리게 된다면 오히려 증시에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쪽 가상화폐 쪽으로 자산이 몰리게 돼서 이쪽으로 이제 상승이 계속 나와주게 되면은 굳이 주식으로 자금이 안 들어가고 코인 쪽으로 가격이 좀 상승하게 되면은 자금이 좀 몰리거든요. 그럼 오히려 거래대금이 줄면서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ETF 가격과 코인 가격을 좀 비교해 가면서 관련주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쉽게 좀 조정을 좀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 이슈들은 좀 이어질 수 있는데 다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신규로 나도 한번 이제 접근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대장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면에서 좀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 이어서 바로 컴투스 홀딩스에 대해서도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컴투스 홀딩스는 뭐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었어요. 근데 역시나 이 게임주들 중에서도 이런 코인을 발행한 게임들 회사가 있습니다. 네오지 홀딩스도 있고요.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데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코인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호재를 받을 수 있고요. 저는 좀 다른 점을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비전 프로가 이제 1월 달에 사전 예약을 받고 2월 달에 이제 비전 프로가 새롭게 나오는데 뭐 우리는 이제 VR, XR 이런 말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굳이 우리는 이제 차별화를 두고 싶다는 거죠, 애플은. 니네들이랑 달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거야. 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뭐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단연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VR을 처음 썼을 때 이거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도 이제 VR 기기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뭐 영상 몇 개 보다가 결국 하는 게 이제 게임이거든요. 근데 얼마큼 이게 실제와 좀 비슷한지 이게 좀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좀 게임 뭐 우리가 하는 게임 플레이랑은 좀 동떨어진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좀 멀미가 나는 그런 현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전 프로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얼만큼 우리한테 이제 가깝게 올 것인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처음에 비싸겠지만 어느 정도 또 단가를 낮추면서 이제 보편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 이게 과연 이제 게임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VR 쪽으로 좀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컴투스 홀딩스를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도 앱스토어에 좀 게임 출시를 해서 VR 게임을 출시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1위한 게임이 있거든요. 그 다크소어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런 게임도 일단 출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VR 게임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감은 좀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게임이 출시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보신다면은 이런 게임주들이 지금 최근에 중국 시장에 의해서 뭐 규제에 의해서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은 있겠지만 이렇게 VR이라든지 비전 프로 여기에 이제 출시되는 게임들이 나와준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21선 자리를 좀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직전에 저항선 라인을 잘 지지해 줬습니다. 이런 자리가 좀 밀려서 빠졌으면 좀 안 좋았을 텐데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라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시되 말씀드린 대로 코인 가격에 의해서 좀 급등락은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며칠 정도 지켜보셨다가 가격적인 부분이 제가 라인을 좀 잡아드린 구간이 대략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 4만 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면은 그때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BTF 관련한 호재도 있었지만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또 VR, XR 관련한 이슈도 있으니까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모처럼 또 카카오 그룹주들이 일찍 좀 상승세로 보였거든요. 카카오페이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이제 기사가 나온 걸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카카오페이 이제 사용량이 14배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 내용만으로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이제 최근에 또 가장 또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토스 상장이거든요. 토스의 이제 가치를 좀 생각해 봤었을 때 카카오 계열사들이 좀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 계열사들 차트를 보면은 솔직히 21년도와 23년도 이 가격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뭐 지금 고점에 보이시는 게 거의 25만 원대인데 밀려 있는 게 거의 2만 원대까지도 밀렸었어요. 그래서 3만 원대까지 밀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습니다. 수점에서 3만 원대에서 거의 6만 원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예전에는 이미지 자체가 좀 안 좋았었죠. 뭐 이런 작은 시장까지도 다 뭐 문어발식 경영으로 인해서 좀 작은 시장까지 다 흡수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 때문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카카오가 좀 어느 정도 이 철퇴를 좀 맞으면서 좀 잘라낼 건 잘라내고 이제 가져갈 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1년 거의 2년 가까이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오늘이 좀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당장 뭐 매매하셔라 이건 아니지만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이 저항 라인까지는 반등을 했거든요. 차트를 봤었을 때 지금 직전에 이런 매물대 자리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6만 원대가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이제 안착이 됐었을 때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 가격대가 안정화됐었을 때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뭐 추가적인 호재 내용은 또 뭐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봐야 될 업종이라 봐야 될 회사라고도 생각을 해요.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라든지 오늘 카카오뱅크까지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카카오 계열사들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 6만 원대 라인을 지지하는지 안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 사실 기업 저편으로 넘어가 있었던 테마 중에 하나가 통신 장비주였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일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시세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어제 그 오후장에 삼성전자 부회장께서 이제 뭐 로봇 관련해서 M&A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몇몇 뭐 이렌시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었던 거는 또 이재용 회장께서 이제 6G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뭐 6G가 이제 얘기하면은 좀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아요. 5G도 좀 잘 안 터지는데 무슨 6G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는데 상용화가 될 텐데 레벨 3. 이렇게 됐었을 때 가장 필요한 이런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런 통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자체 내에 AI가 있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이 정보를 좀 주고받기 때문에 이 통신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5G 이상으로 되는 속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G는 확실히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언제 될지는 언제 제대로 터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관심을 갖고 계속 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 뭐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실적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 센서뷰를 보시면은 뭐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뭐 시총 자체가 그렇게 큰 종목도 아니었고요. 오늘 거래대금은 한 1,000억 정도 터졌고 뭐 24% 정도 마감을 했지만 오늘 대장주로 볼 수 있었던 종목들은 오히려 옵티코예요. 옵티코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 종목을 좀 뺀 이유는 시총 자체가 이제 5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라서 일단 좀 뺐거든요. 근데 옵티코도 일단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좀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뭐 몇몇 이 5G 관련주들이 대부분 몇 년 동안 또 조정을 좀 받다가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확실하게 관련주라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찾아보셔야 되는데 일단 6G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가 AI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니까 일단 관련주들은 체크를 해보시되 이렇게 확실하게 오늘은 좀 예전에 5G 관련된 장비 업종이라든지 통신 장비 기업들 이런 쪽으로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확실하게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과 조인해서 협업을 하는 기업들이 나와준다면 그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을까. 오늘은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확실한 모멘텀이 나올 때 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GPT 스토어 이제 열렸는데 등록한 관련한 종목들이 좀 힘을 받았거든요. 자, 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저희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챗 GPT 스토어가 저도 열렸다라고 해서 좀 장중에 잠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남들이 하는 걸 이제 길 써놓은 걸 좀 보긴 했습니다.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사용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뭐 개발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런 거를 써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좀 봐야겠지만, 요거 관련된 종목들이 원래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뭐, 한국외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이미 좀 상승세가 나오고, 인스웨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뒤늦게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이미 다른 종목들이 뭐 투자 경고라든지 투자주의 아니면 뭐 단일가 거래 이렇게 좀 매매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그 테마성 자체로 봤었을 때는 연속성을 좀 가지고 볼 수 있을 만한 테마입니다. 그리고 인스웨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 관련법 관련주로도 상승이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민자 관련법에서 포럼이 아마 24일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이슈가 좀 같이 보실 수 있을 만한 테마이기 때문에 일단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직전 고점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왔거든요. 내일 아마 갭상승이 뜬다면은 직전 고점을 한번 넘어줄 텐데 이후의 시세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좀 더 터져주면서 이런 거래량을 좀 앞서 저항대를 뚫어준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일에 한 번 더 이민자 관련법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한 번 더 눌림목 자리로 공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자 하스탁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공부도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황 공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강사님, 오늘 주제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요. 네. 아,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네. 눌림목이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지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너무 필요한데 어떤 네. 내용일까요? 예.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매매를 따졌을 때 뭐 구분을 짓자면 돌파 매매가 있고 또 이게 눌림목 매매가 있어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매매를 하는데 돌파 매매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저항대 자리를 뚫었을 때 매매하는 걸 이제 돌파 매매라고 하고 눌림목 매매라고 하는 건 상승하다가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노리는 이런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노리는 거를 눌림목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야 뭐 돌파 매매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뭐 이제 퇴근하시고 아니면은 그 오후 시간에 잠깐 짬 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눌림목 매매를 좀 많이 하는데 이제 거래량이 이제 뭐 많이 줄었을 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매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오늘 간혹 이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순간 딱 급락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간혹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눌림목 매매했었을 때는 여기 지금 차트에 제가 설명을 PPT에 써놨는데 5일선이라든지 21선 자리를 많이 공략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도 하고요. 저도 방송에 나와서 지금은 이 종목이 좀 상승했는데 뭐 5일선 자리 눌림목을 한번 보세요. 21선 자리 눌림목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에 오면은 그냥 무조건 매수해야 되냐? 21선 자리 뭐 이평선에 가격이 오면은 무조건 매수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어느 정도 그런 가격이 왔었을 때 어느 정도 이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간혹 이제 그런 자리에 오면 바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만약에 그런 자리를 그냥 바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목에 대한 악재 이런 걸로 인해서 바로 그냥 그런 자리를 뚫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추가적인 하락에 의해서 손실이 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돌파 매매, 이런 눌림목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중요한 이평선 자리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을 지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써 있는 대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차트적인 면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려는 종목이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자리에서 공략을 할지 미리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종목 선정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아무 종목이나 눌림목을 잡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확실히 이제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라든지 최근에 상승폭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좀 있거나 거래량이 크게 터진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 테마를 보셔야지만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거지 뭐 크게 악재가 나온 종목을 내가 이거 눌림목이다라고 해서 매수해버리면은 그냥 그 다음날 계속 하락하면서 저를 욕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방송에 나와서 테마성 있는 종목을 설명드릴 때 연속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 종목은 재료 소멸이니까 이제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처럼 매번 이렇게 종목들을 체크해 보면서 이 종목을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따로 이렇게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급등이 나왔다가 두 가지 이제 5일선하고 21선 자리를 말씀 좀 드렸는데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상승이 나왔다가 빠르게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럴 때 이제 5일선 눌림목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좀 길게 장기간으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이제 21선 자리 꼭 21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21선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21선이 마법의 선은 아닙니다. 평균 가격일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제가 데이터 통계를 내봤을 때 대부분 이렇게 장기간으로 상승했다가 조정을 좀 받은 종목들은 이평선으로 따졌을 때 1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 사이 그 부근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뭐 엘리어트 파동의 조정으로 계산을 하셔도 뭐 비슷하게 나올 수 있고요. 뭐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뭐 4등 분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봤었을 때도 거의 비슷한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다 이론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10일, 20일 사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가격적인 지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5일선 눌림목 공략을 먼저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이제 종목이 하락할 때는 이 이평선 부근 가격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평선 가격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자리 부근에 가격적인 지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보는 분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상 그 라인을 보는 게 아니고 분봉을 봐야 되는데, 분봉상으로는 제가 자주 보는 가격대가 5분봉에서 20분봉을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15분봉을 자주 보는데 20분 봉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5분 차이니까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신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어떤 종목을 볼 거냐면은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보시면은 급등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으면서 5일선 자리 터치를 하고 나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장중의 가격에 의해서 5일선 자리가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분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15분봉입니다. 15분봉인데 제가 라인을 미리 좀 꺼놨어요. 그래서 라인상으로 봤었을 때 딱 봐도 어떤 구간이 지지가 되는지 딱 보이시죠? 여기서 7,500원, 요 빨간색 구간이 뭐 제가 7,400원에 표시를 해놨는데, 대략적으로 7,400원에서 7,500원 정도의 라인에서 계속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차트를 보시면은 이 5일선 자리 구간이 거의 한 7,400원에서 7,500원 사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가 왔었을 때, 종목이 하락을 해서 5일선 부근에 왔었을 때, 이 종목이 어떤 가격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런 가격대가 지지가 나왔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반등하고 올라갈 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즉, 여기서 라인을 좀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 자리에 내려왔네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리를 지지하고 반등해서 올라올 때, 이런 자리를 직전에 이런 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자리, 거래 대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지하는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매매하는 거예요. 지지를 확인하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점에서는 당연히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뚫고 내려간다면 이제 손절을 하겠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꼭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거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하셔야지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건 5일선 자리를 말씀 좀 드린 거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팁을 또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15분봉으로 좀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15분봉으로 이제 반등해서 매수 타점을 볼 때는 15분봉이 아니고 3분봉이라든지 5분봉으로 좀 짧은 분봉으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저점을 올라가는 패턴으로 올라가는 이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5분봉은 좀 그런 걸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밀하게 타점을 잡으실 때는 오히려 3분봉이라든지 5분봉 짧은 타점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21선으로 좀 보실 거예요. 21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21선을 보는 게 아니고요. 11선과 21선 사이에 종목이 좀 들어왔었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다른 보조 지표를 사용하셔도 비슷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편하게 다른 보조 지표보다는 가장 많이 보시는 이평선을 많이 말씀 좀 드리는 건데, 11선과 21선 자리에 이제 왔었을 때 역시나 가격적인 지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게 뭐 주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파생 선물이라든지 코인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입장에서 눌림목 자리는 다 이렇게 지지를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15분봉이나 25분봉을 보면서 지지 라인을 확인한 이후에 이때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은 3분봉이나 5분봉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 컴퍼니 K라는 종목을 제가 지금 타점을 좀 잡아봤는데, 여기서 보시는 이 노란 선이 21선이고 파란 선이 11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21선 자리를 터치는 안 했죠. 21선 자리를 내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선과 21선 사이에 중간에 와 있는데, 여기서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고 이런 사이에 중간에 왔을 때 뭘 보셔야 된다? 분봉상 지지 라인을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분봉상 지지 라인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직전에 여기 이제 VI 걸리는 자리인 것 같은데 그런 자리 구간에서도 한번 지지가 나왔지만 최근에 3일 정도를 같은 가격을 깨지 않고 계속 지지를 해왔다는 거죠.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눌림목 자리를 보게 된다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분봉상으로 좀 크게 급등하는 구간이 있죠.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15분봉이라서 그러는데 이제 5분봉이라든지 3분봉이라도 보면은 충분히 이런 자리를 좀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차트적인 면을 좀 보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이제 HTS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HTS로 컴퍼니 K를 좀 보는 자, 요 자리를 한번 좀 분봉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지금 눌림목 자리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21선에서 11선 자리 눌림목 자리에서 급등이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요런 자리를 아까 이제 5분봉선 아까 이제 15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요런 식의 움직임이 좀 라인이 나왔었잖아요. 아까 요 라인에서 반등해서 올라가는 구간이 좀 나왔었는데 요 구간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3분봉상으로 이제 들어가서 좀 보게 되면은 차트를 조금 더 제가 좀 길게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좀 길게 들어가서 지지가 나왔던 구간에서 이렇게 좀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인데 여기에서는 아침에 그냥 바로 슈팅이 좀 나왔었던 구간인데 요게 이제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아침에 이제 개장해서 바로 슈팅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장중에도 이렇게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다가 종가상으로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요거 이제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가 이렇게 일봉 이렇게 좀 보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아침에 시가가 좀 떴긴 했는데 종가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와줬을 때 이제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타점을 제가 좀 다른 종목들도 저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상 조금 부족하고 제가 요거를 이제 노란톡방에서 오늘 오후장에 좀 움직임이 없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좀 장중에 움직임이 없었을 때 이런 타점을 잡는 방법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들어오시면은 이런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매매 타점을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인 분석은 어쨌든 뭐 타점이라든지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4등 분선을 쓰든 아니면 피보나치를 쓰든 에일리어트 파동을 이용하던 어느 정도는 다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꼭 이평선이 아니더라도 다른 보조지표를 쓰더라도 눌림목 타점 잡는 건 비슷한데 여기서 다 똑같은 부분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종목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어떤 뭐 자리가 똑같다. 이거랑 이 종목이랑 자리는 똑같은데 어떤 종목은 상승을 하고 어떤 종목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의 성향이에요. 테마의 성향이에요. 테마가 끝난 테마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자리가 오더라도 반등하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가 많고 호재가 있고 더 이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이후에 반등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그러면 어떻게 찾습니까? 이런 테마를 어떻게 찾습니까? 이렇게 또 대려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매일 꾸준하게 이런 종목을 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저희 서울경제방송 8시 방송에서 맨날 이런 핫스타5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고 이런 종목들이 뭐 오늘 하루만 올라가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또 며칠 뒤에 나와서 또 비슷한 종목들, 또 비슷한 테마 종목들을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눌림목 자리를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루 이틀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하냐? 그러면 또 앉아가지고 오늘 어떤 종목이 또 상승을 했고 어떤 이슈를 상승을 했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 종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차트적인 부분을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둬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선 자리에서 눌리는지 아니면은 11선과 21선 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좀 나오는지 가격적인 체크를 한 이후에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장중에 또 그런 종목들이 또 상승세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뉴스가 좀 나와준다면은 이 종목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매매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대장주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장주라고 하면은 이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이니까 테마주 매매하실 때는 내가 테마주 매매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꼭 대장주 위주로만 정리를 하셔서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이평선과 분봉 차트를 통해서 눌림목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사실 바로 옆자리에서 강의를 들어도 한 번에 취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매일같이 우리 금종 강사님과 공부하시면서 실력 쌓아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또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장중에도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앞서서 상승률 탑5 종목들도 함께 짚어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물론 많이 오른 종목들도 눈에 띄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1타 주식으로 이야기해 주신 직후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률을 보였는데 사실 오늘도 이슈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이 위메이드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또 효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공략을 해드렸고 수익을 좀 많이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도 적용을 해서 수익을 좀 냈었던 종목인데 일단 뭐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제가 최근에 뭐 추천을 좀 드렸던 자리가 아까 이제 강의 드린 내용 자리랑 비슷해요.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지금 노란색으로 좀 표시돼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좀 드렸었고 이때도 7만 원 부근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해드리면서 강한 수익을 좀 챙겨드렸었는데 일단 파동상으로 봤었을 때 한 번 정도 더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1차 파동 이후에 이제 3차 파동 나왔고 이제 마지막 파동까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인데 정고점 자리를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주가라는 게 뭔가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상화폐 가격들의 상승에 의한 호재 위믹스 코인이 상장이 좀 돼 있고 뭐 이미 우리나라 코인원이라든지 뭐 다른 상장 폐지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 빗썸에도 이제 상장이 좀 되면서 호재 내용이 좀 남아 있을까 좀 했는데 이번에 위메이드에서 이제 신작 게임 작년에 나온 신작 게임인데 나이트 크로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좀 뭐 플레이가 되고 있지만 해외 쪽에서는 이제 새롭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P2E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P2E라는 게 게임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합법화는 안 됐지만 해외에서는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예약이 들어갈 건데 이때 이제 얼마만큼 흥행이 좀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쪽에 이런 사전 예약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지금 그리고 또 가상화폐가 그 ETF가 좀 승인이 좀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될 수 있고 거기다 P2E 게임도 어느 정도 좀 해외 쪽에서 인기를 좀 끌어준다면 위메이드도 충분히 더 위맥스 코인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21선 자리를 좀 안착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음봉의 형태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전고점 자리 7만 원 이상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사전 예약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나이트크로우에 대한 기대감 한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우선은 위메이드 효자 종목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지난주 1타 주식도 사실 이번 주에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7% 넘는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 코츠 테크놀로지 이야기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코츠 테크놀로지는 이제 방산 테마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뭐 물론 방산 테마 하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종목들 대형주 쪽에서는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현대 롯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있고 좀 중소형주로 좀 테마성을 띠는 종목들은 뭐 빅텍, 스페코, 퍼스테, 한일 단조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종목들 뭐 지난주 일타 강사의 뭐 그런 강의 내용에도 일단 회사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볼 수 있게 다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트 보면서 이 회사가 이제 방산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쪽을 납품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코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방송 나가고 나서 좀 상승이 좀 나와주긴 했어요.
뭐 일단 빅텍이 대장주로 상승이 좀 나오긴 했지만 코츠 테크놀로지도 이제 방송 추천 이후에 어느 정도 한 소폭의 상승은 좀 나와줬다. 오늘 뭐 조정은 좀 받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방산 테마로서의 이런 영향력은 좀 있겠다라고 생각된 게 또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거든요. 한 200억 이상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이제 대장주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은 요런 방산 테마 중에 코츠 테크놀로지도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승 나왔을 때 이미 좀 매도 사인은 좀 드린 종목이니까 일단 체크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 혹시나 또 방산 테마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이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빅텍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래서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주새 빠르게 시세를 보여줬고요. 사실 이미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실현 사인까지 받아서 수익까지 챙기셨을 텐데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을 접하는 게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하이브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엔터주나 게임주를 주면 어쩐지 확실한 믿음이 좀 가게 되거든요. 자, 네. 하이브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성장성을 좀 봐야겠죠. 아무래도. 일단 엔터주가 최근에 좀 많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탑픽 종목 중에서는 일단 하이브를 좀 보고 있는데 예전에 또 YG도 말씀 좀 드렸는데 블리핑크 재계약이 안 됐어요. 재계약이 개인별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일 신저가를 좀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YG 쪽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테마성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렸고 지금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기업은 하이브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를 좀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일단 신인이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인 걸그룹이나 신인 보이그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은 하이브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계속 꾸준하게 나올 수 있을 이유는 하이브는 이제 멀티레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듀싱하는 이 기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개가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캐치아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다국적 걸그룹이 하나 이제 미국에서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데뷔하는 보이그룹이 한 몇 년 만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9년인가요? 7년 만에 좀 새롭게 나오는 보이그룹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좀 조금 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신인 그룹들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고 기존에 이제 BTS에만 좀 이 매출이 좀 편중돼 있었는데 일단 다른 걸그룹들에 의한 매출도 뉴진스가 특히 좀 하드캐리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강한 호재 내용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BTS가 이제 군대 간 지 거의 2년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제대를 하는 멤버들이 생겨요. 그래서 멤버들이 제대할 때마다 이제 악재가 해소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엔터주 쪽도 지금은 이제 예전에 K-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만 좀 국한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해외에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아티스트를 직접 뽑아서 거기서 데뷔시키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다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더라도 일단 저점에서 지금 반등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21선 자리, 61선 자리 다 뚫고 올라갔는데 다만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가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뭐 하방에 대한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충분히 뭐 30만 원 부근 연말까지 좀 길게 보시는 흐름이라면 저는 하이브 꼭 포트에는 담아두시는 게 좋겠다.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가 제일 강력하지 않을까 해서 하이브를 좀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이 종목 나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내내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이죠. 이로써 코스피 지수가 7거래 연속 내림세를 보이게 됐고요. 강의는 이런 시장에서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눌림목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1타 주식은 하이브였습니다.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